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부명리 고구편 간목론에서 진월 간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그리고 비부명리 고구편 책이 없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은데 필자에게 몇 권이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필자에게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요. 진월간목, 진월은 아직 허박한 토기이므로 태양이 화창해야 간목이 성장하게 된다. 병화가 없는 간목은 음지식물과 같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약하다 해도 병화가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다른 간목이 한 글자에 있어서 쌍목 위림을 이루는 것이 좋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진월과 미월, 술월, 축월 이러한 사고지가 월지를 차지하고 진술, 충미, 월이 되면 이것은 무조건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무조건 조건 없이 간목이 어떠한 일간이 되었던 간목이 한 글자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렇게 외워가야만이 이 쉽게 갖다 이렇게 해서 외우지, 이 간목이 자월부터 또 해월까지, 뭐 을목이 자월부터 해월까지 이러한 식의 모든 것을 갖다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다. 우선은 먼저 이 부분 진술 충미 월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간목이 한 글자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진월이나 축월에는 간목과 병화가 있는 것이 좋다. 진월과 축월에. 그 다음에 술미월에는 간목과 계수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간목과 계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간목과 병화인데 여기에서 혹 병화가 없다면 정화라도 있어야 되기는 되지만 이 정화보다는 병화가 훨씬 낫다. 병화가 있어서 1억을 번다면 이 정화가 있을 때는 5천 정도도 벌기 어렵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술미월에는 이건 조건 없이 그냥 간목과 계수가 있어야 된다. 계수가 없다면 이임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간목과 계수가 있을 때 1억을 본다면 이임수가 있을 때는 5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양호함 그것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있어야 할 글자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그러면 진술충묘월에는 어떠한 일간이든지 이것이 해당이 된다. 간목과 병화, 간목과 개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월과 축월에는 간목과 병화가 있어야 좋다. 술미월에는 간목과 개수가 있어야 좋다. 이렇게 딱 조건이 지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외워나가야 외우는 것이 더욱더 공부하기가 쉽고, 이것을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면은 10천가지 만나는 몇 월달이냐, 여기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고 이미 정해진 거다. 이 정해진 그 상태에서 사주의 고저 격국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지금 진월에 태어난 간목인데, 간목일간인데 또 다른 간목 한 글자와 병화 태양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딱 정해졌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근데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가 한 글자 병화하고 격하고 있는, 개수가 한 글자 있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때는 묘월까지는 개수는 투관하지 않고 해수나 자수에 암장돼 있어야 좋고, 요 진월부터는 이 개수가 투관이 되면은 오히려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하다 해도 병화가 한 글자 있어야 좋다.
갑자일 병인시가 된다면 의식주 걱정이 없는 행복지명이 되는데, 목화통명이 되므로 두뇌가 충명하여 어느 곳에 가든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을목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갑술일이 되는 것은 부모 단명을 상징하므로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 조건 지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진술충미월에는 내 일지가 진술충미가 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다 그래요. 재물이 왕성하다면 갑자일주나 갑인일주가 대체적으로 길하다. 진울은 조우의 필요성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병화나 정화가 없는 갑목은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재물 또한 크지 않으므로 화기천간이 한 글자 있는 것이 좋으며, 만약에 없다면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와 임묘 중 한 글자가, 인목이나 묘목 중 한 글자가 있는 것이 좋다. 만약에 죄다 신약하다면 갑인 일이 길하여 배우자 덕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갑진일주나 갑술일주로 인묘 중 한 글자가 없는 죄다 신약이 된다면 붕어낚시로 고래를 잡겠다는 격으로 노력은 많아도 결과가 항상 미약하다. 쌍목 유림을 이루는 갑목이 있으면 경쟁력이 강한 형식으로 형제 동료덕이 좋아지고 득비리재가 되는데, 혼자의 능력이 안 될 때는 동업하여 득제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 갑목 일간으로 진월에 태어나서 신약하다면 이때는 일을 해도 같이 동업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득비리재로 동업을 해서, 그러면 동업을 하면 이미 둘이서 일을 같이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을 분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길하다. 그런데 득비리재할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도대체 안 되는 그러한 죄다 신약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 직장 생활을 왜 하라 그러냐면, 직장 생활은 내 운기만이 아닌 회사의 운기를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사람과 사업을 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신약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면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 자신이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해서 거기에서 받는 월급이 더 저렇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신강하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을 월급을 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힘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 월급을 줄 능력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의 능력이 안 될 때는 동업하여 득제를 하고, 이 부분도 안 될 때는 직장 생활을 해라, 이러한 얘기예요. 이때 병화가 있으면 순리적인 재물을 득하는 것과 같으나 화기가 없다면 강제적인 재물로 결과가 부족하다. 그러나 신강약을 떠나서, 신강신약을 떠나서 병화나 정화는 있어야 하지만 화기가 왕성하다면 좋을 바는 없으나 진토가 있으므로 위험하지는 않다. 내사주가 제다 신약일 때의 식상은 일간을 도비하여 재성을 강하게 함으로 도움이 안 되지만, 조우적인 측면에서는 신약한 일간을 관살로부터 보호함으로 중요한 성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약한 사주는 식상이 있으면 일간의 힘을 뺏어서 빼어다가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흉하다고 그러는데, 필자의 여러 가지 그러한 제기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무리 신약하더라도 식상 한 글자는 있는 것이 좋다. 그것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필자가 무인수이고 식상 또한 무인수이다 보니까 일을 펼쳐내고 융통성 있게 일하는 능력이 항상 부족하다 그래요. 설령 이러한 명리가 돼도 식상이 있다면 그 언변이 좋고 그 하다못해 남한테 사기를 치더라도 능력이 있다,
식상에 사기치는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 걱정은 안 한다 그래요. 식상이 있으면. 그런데 신약하다고 그래서 일간을 도기해서 재성을 생한다. 그래서 식상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식상이 없으면 자기를 써먹는 재주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인생 무대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흉하다. 그래서 신강 신약을 떠나서 식상은 꼭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렇게 필자가 무인수이다 보니까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평생 공부만 해나가는 이러한 상태인데, 공부를 하면은 뭐하냐, 식상이 있어서 그것을 써먹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무식상이다 보니까 써먹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식상은 필자의 오랜 그것을 보니까 잘났던 못났던 식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화일가는 화기가 허약할 때는 주토가 길하지만 신왕하다면 주토는 화기를 설계하지 못하면서 수기를 극절시키므로 전혀 반갑지 않다. 그 외의 일간에서는 식상의 조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매우 많다. 연간경금이나 진월의 신약한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가 되거나 갑술일주가 되면 더욱더 신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식상인 오화가, 상간인 오화가 간목을 오히려 설기를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오화가 있다면 이때는 절대 병화나 정화는 없어야 된다 그래요. 갑오 일주로 왔다면 진월에, 그 다음에 갑술 일주로 왔다면 이 부분은 식상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지보다도 병화 한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 정화라도 한 글자 있어라.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 갑오 일주로 온다면 병화나 정화는 이때는 투관하지 말아라 그래요. 오히려 이 설계에 나가는 힘이 이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이 오화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연간경금이나 경진월의 경금은 진토의 성을 받아 유력함으로 정묘시를 만나 경금을 재련하고 일간의 통근처가 되어준다면 귀자를 만나게 된다. 갑자일이 된다면 자진합으로 진토를 당겨오는 것도 길하지만 재물이 당주의 육신과 합을 함으로 길한 것이다. 병화는 이때도 병화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경호시를 만나고 정화를 만나는 것도 좋으나 없다 해도 오중정화가 있으므로 행복한 인생길이 되는데, 임수가 있어서 살인상생을 이루는 것이 길하다. 진월 간목은 점점 쇠약해지고 흙의 기운이 왕성하여 축축한 흙이 뿌리를 배양하므로 가지가 무성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경금으로 나무가지를 단삭하고 임수가 금설생목을 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나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혹 경금이 없고 임수와 병화가 있어도 사람됨이 총명하고 재주가 많으며 공부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다. 화기왕성하고 제압하는 수기가 없으면 학문을 크게 이루지 못하고 부귀하기도 어렵다. 이때 임계수가 있어서 화기를 제압한다면 행복지명으로 꿈을 이루지만, 수기가 없으면 화류의 인생이 되기 쉽고 기운을 만나지 못하면 가난하게 된다. 자, 명식을 살펴보시자고요. 신해년 임진월 갑자일주가 무진시에 태어났다. 자, 아까 얘기를 했죠. 이 진월에는 태어나면 이 간목이 신약하더라도 병화가 있는 것이 좋고 쌍목 이름을 이루는 다른 간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능력도 없는, 이 간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신금이 나왔고, 이 신금은 신해로 와서 임수가 있고 임수는 임진으로 왔다 그래요. 임진으로 온 이 부분은 이 신금의 화개살,
이 화개살이 진토죠. 신금의 화개살, 묘신이 되는 진월에 무토가 투강이 되니 신금의 화개살이 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은 중놈이다. 즉 종교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 무당, 아니면은 무슨 그 중놈이다. 어찌됐건, 아니면 기독교 종자이든지, 그러한 이 신금이 자기 자신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통병이 되냐면, 이 신금은 완성된 불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백보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신월의 화개살 속에 있으니까 중놈이라고 통병이 된다 그래요. 아니면 신부이거나 아니면 목사이거나,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진진자연까지 하면서 요 무토가 있고, 요 간목은 천하의 의지할 것도 없는 이 간목이 이임수가 투관이 되고 해자가 투관이 돼서 자진 합수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진 합에 의해서 신금까지 불러온다고 그러는데, 이 미친놈 내 일주는, 일지자수는, 이게 국생도와 갑자일주 국생도와 전생 업인으로 온 이 갑자 국생도화가 목욕살 발동이 되는데, 욕심은 많아서 이쪽으로 자진합, 이쪽으로 자진합, 자진합을 두 번을 하고 있으면서 신금까지 불러와서 인수 태양 사주로 갖다 변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인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간목도 없고, 여기에서 인이나 묘목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간목이 부목이 설령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부목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뿌리가 썩고 있다. 더더군다나 병화가 없고 이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린다고 그러지만, 땅이 음습하고 축축하고 세균 배양소와 같은 진토에서 간목 뿌리가 다 썩어버린다. 그건 무자식이다. 이 간목의 뿌리는 갖다 뭘까요? 뿌리는 자궁을 상징한다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뿌리를 얘기하는 것은 그 뿌리는 자궁이다. 그래서 혹센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은 하기는 좀 저기 하지만, 족뿌리라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뿌리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라 그런다. 족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기가 뿌리가 없는 상태, 썩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자궁이 썩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궁병이 올 것을 상징한다. 이미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자궁병이거나 유암이거나 간암이거나 이미 이것이 딱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여자의 생식기 자궁병 유방암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인수로 인해서 일생 고통이요, 요 신금 남편으로 인해서 일생 고통이요, 남편도 남편답지도 못한 그 남편이 신금은 임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즉 사주격을 어떻게 보면은 신금 임수 간목으로 연결이 돼서 관인상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필요하지도 않는, 여기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임수가 여기에서는 있고, 이 신금 또한 필요도 하지도 않는 요 자기 신해로 와서 임수가 투관이 됐으니 신금의 상관이죠. 상관 이 자체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능력이다. 인생 무대다. 인생 무대가 태양하다. 근데 인생 무대가 태양하면 이것은 무엇을 보고 나가야 돼? 이 신금의 관성이죠. 이 신금의 관성이 없는 신금의 즉 요 재물도 허약 빈약하고 관성이 없으니까 일사무속이다. 그러면 이것은 죽놈이다. 자기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팔자 관성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반 사람들은 그럴 거다. 무토도 있고 두 개의 진토가 있으니까 신금이 왕성한. 아니다. 신금의 인수가 왕성한 것이 이 인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둔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 갔다 목탁이나 두들고 시간 되면 밥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때우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늙어서 죽는 팔자가 지금 현재 이 현상, 이 사주의 물상이다, 이게. 그러면 이 간목도 내 인수가 왕성한 것이지 내가 왕성한 것이 아니다, 이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게. 물속에 통통 부른 간목이 이게 어떻게 목재가 되겠느냐. 태양 병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간목이 있어서 쌍목 이름을 유리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형제 동료 덕이 없고, 병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 덕이 없으며 조모의 덕이 없으며 또는 조상의 덕이 없다. 즉 무토는 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내 아버지가 자기 모친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창하게 해줘야 할 요 모친이 없기 때문에 별도 달도 없는 상태 속에서 무토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다. 엄청나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내 아버지에게서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 요 아버지는 지금 현재 보면은 자아진압, 신자진을 갖다 이루고 태양한 재성이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죄다 신약이다. 그러면 죄다 신약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부지런히 돈 벌고 노력을 하지만 무토가 해수를 만나면 어떻게 절신발동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임수 가 있어서 그럼 아버지 단명팔자이다. 그리고 또 어머니 역시도 이임진으로 왔기 때문에 이 지인토에서 이임진 괴강이다. 그럼 과부살이다. 그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과부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이게. 장주는 38세 무자년까지 결혼을 못했으며 절공양주로 밥을 해주고 월급받아 풍에 걸린 모친을 모시며 척추 디스크로 고생하는 여성이다. 신금 남편과 직업의 품질이 양호하지 못하다. 화기가 없고 수기를 분담 설계하는 간목이 없으며 급신이지이므로 자궁이 없는 것과 같아서 무자식이 되도록 하는 남자가 인연이다. 그러므로 정력이 유력한 남자와는 결혼이 쉽지 않으며 임신이 어렵다. 왜냐하면 스포에 지나친 설기와 수국화의 도식작용이 강하여 자식신상 이변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남편인 신금은 화개살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므로 종교업을 하는 사람이 당주의 남편이 되는데 스님이나 목사, 신부 등의 후처로 숨겨진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팔자이다. 그러니까 스님이나 목사, 신부, 자기 종교업을 하는 그곳에 숨겨진 여자다. 이 여자가. 아무리 지그들이 아니라고 속여도 필자가 딱 보면 알아버려. 그냥 단 한 번에 갖다 알아버려 이게. 하여간 당주 자신이 두 개의 진토와 양쪽으로 합의되었고 지인의 원진 기문의 신해가 공망이므로 당주도 종교업으로 업장 소멸하는 삶이고 그 남편 역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만약 조언했다면 부부 이별이나 사별은 정해진 격이다. 그리고 만혼을 한다 해도 40 중반 이후 신대운이 들어오면 수방국이 이루어지면서 부부 이별이나 사별을 하게 된다. 당주는 7시 45분생으로 20분 일찍 태어나 정묘시 생이었다면 한이 쌓이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7시 45분에 태어났는데 진시생이죠. 여기에서 딱 저기를 보면은 한 20분 정도 일찍 딱 태어나서 그러면 25분생이 되겠죠. 25분생이 되면 정묘일주가 되겠죠. 그럼 정묘일주가 되면 인생 풍파가 그래도 정화 자식이 있고 묘목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자기禄군 힘이 되어주니까 인수를 모든 것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관생 편제가 될 텐데 정화가 나타나면 요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좁냐 이게. 그중 밑에 중 뭐 해주면서 갖다가 밥이나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친의 중풍 걸린 모친이라 갖다 걷어 먹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한만한 팔자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이게. 절에 있으면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천배도 해보고 삼천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업장소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면은 괜찮은데 아마 그렇게도 못 산다 그래 이것이.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것이지. 모친은 임진교강 청산과합으로 풍에 걸린 모친은 무자년 엉치뼈에 금이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며 당주 역시 척추디스크로 고통받는 것은 신금이 금침이며 간목은 부목이고 화기는 극절이므로 부평초가 되는 좌초하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진월 4일에 태어나 화기가 없는 무토이므로 허박하여 재수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진토는 자진압에 마음이 가고 임수투간으로 더욱 허약한 무토이지만 용신이므로 무토절에 의지하고 화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팔자이다. 화기가 없으니 허박한 무토는 재수하지 못하니 수다 토리로 재물이 물에 떠날라가는 형상이다. 이러한 명식은 성장기의 부모가 열심히 공부시켜 교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미생물공학, 대체의학, 재정부 쪽으로만 가야 한다. 무토 부치는 많은 여자를 건드린 사람이며 다른 여자를 만나 집에서 집 나간 사람으로 복잡한 과정사이다. 조상이 업장이 두토 3대까지 가고 당주대에서 끝이 난다. 즉 무자식임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다. 외할머니가 과부이고 모친이 과부이며 당치 또한 과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정해진 격이다.
그 20분 생으로 그렇게 한많은 인생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자, 진으로 태어난 갑목일주에 또 사주를 보시자고요. 경술년, 경진월. 두 개의 경금이 양금살상이요. 진술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술토가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깨져버리는 그러한 사주이다. 지금 현재 이것도 여자 사주인데 여자가 갑자 일주로 태어나서 진술충을 자진합으로 풀었다고는 하지만 이거 역시도 정묘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주 역시도 무진시에 태어났다. 지금 현재 자기는 신약, 그렇게 진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신약한 것은 아닌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내 일주가 자진합을 해서 진술충을 풀어준 것은 좋은데 두 개의 경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금을 불러서 신자진을 이루고 또 신금을 여기에서는 자진을 양다리 걸쳐서 내 일주가 완전히 그 목욕살이 욕폐지가 동하는 그러한 격이다. 요것도 지금 현재 자진합에 경금이 또 하나가 있으니 여기 또 신금을 불러서 신자진을 또 하나 이루고 있다. 요 간목은 지금 현재 부목이 된 상태 속에서 말은 그렇지 신약해서 무토의 편제격이기 때문에 요 자수를 갖다 의지를 하고 요 모군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 개뿔 좋기는 뭐가 좋아 이게. 이것을 갖다가 또 다른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형제 동료덕이 없고 내 모친을 의지한다 그러지만 내 모친은 9번을 이쪽 저쪽 양다리 걸쳐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친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 간목이. 또한 요 간목이 자기의 나타남이 병화 태양이 없으니 인생 무대가 없는 이게 답답한 팔자인 거다 이게. 왜 정묘시에 안 태어났냐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요. 이게 그 몇 분 사이에 정묘시가 될 수도 있고 무지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태인데 그것이 이미 이렇게 내 업장 쌀로 인해서 딱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인연법을 여러분이 알면은 필자의 말을 이해하실 텐데 이게 답답한 거다 이게. 제다신약이지만 진월 간목으로 힘이 있고 자진합을 하여 재성을 인수로 끌어와 활용하는 지혜가 있다. 좋은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된다. 제다신약이지만 진월 간목으로 힘이 있고 자진합하여 재성을 인수로 끌어와 활용하는 지혜가 있다. 좋은 말로. 이제 속에 감춰진 것을 아까 필자가 얘기했던 거고. 그러나 두 개의 진토가 자수에 합의되었고 진술충에 의의 재난부파를 당하는 일이 많다. 월간경금이 남편이고 연간경금은 남편의 형제이다. 그런데 연주공망에 남편이 경진으로 와서 진술충에 양지가 동함으로 고아이거나 입양 가는 사람이 되는데 실제 당주의 남편은 고아로 자신의 사주를 알지 못하며 이름 또한 확실하지도 않다고 한다. 남편은 건실한 사람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 돈을 벌기도 했지만 사업 실패로 임진년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계산년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막막한 상태가 되어서 필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필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요 자수가 두 번을 자진합을 해서 신금을 불러서 신자진을 이뤄갖고 완전 태평양 앞바다로 이 경금이 물에 떠버리는 거네. 수다 금침을 당해버리는 경금이다 이게. 그리고 진월에 태어난 요 저기가 되기 경금이 되기 때문에 양지이다. 양지는 뭐 양지의 특성은 양자가는 살성이 양지죠. 이것을 알란가 몰라. 언제 그 신살론 한번 하면서 이 부분을 싹 한번 이렇게 풀어 드릴 테니까 그때 저기를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고, 요 부분 신살론 중에서도 카페넷에서도 다른 것은 다 풀었지만 12지 신살은 갖다 안 풀었어요. 이건 비급 중에 비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를 않은 거예요. 다만 몇 번 저 뭐 겁제양생 욕대가능 세병세 그것은 포태법이고 이 포태법과 같이 이 푸른 포태법은 신살론에 있지만 이 신살론은 안 풀었다 그래요. 몇 개 풀다가 카페에서 올렸다가 며칠 지나서 삭제해버리고
너무나 비급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대권, 월간경금이 남편이고 연간경금은 남편의 형제이다. 을대운, 을경합으로 남편의 재탐하는 일이나 바람 피우는 일이 있게 되면 당주는 등락의 갑을 당함으로 되는 일이 없으며 남편과 당주가 묶이게 된다. 더구나 계사년은 라망살이 동함으로 공망살 작용으로 부부 각거하는 운이다. 부부 헤어지는 운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집에 살아도 두 지붕으로 살게 된다. 그래요. 한 사람은 저 건너방에, 한 사람은 침대. 이렇게 사는 것이 라망살이다. 그래서 대운에서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견우직력이 발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공방살 작용으로 부부 각거하는 운이다. 마당 연간경금이 병화였었다면 을대운의 남편과 당주가 만사불성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을경합으로 동하는 경금을 병화가 제압하기 때문이며 을목은 병화를 생하기에 온 힘을 쓰는 것이 되므로 등락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진월간목은 신약해도 병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당주 여명이었던 당주의 딸, 이 딸 사주에서 아버지가 고아이고 또한 헤어지게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자기 사주에서 저기 하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가족들의 전체 사주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떠한 사람들이 필자한테 전화가 왔고 달랑 자기 딸 하나 사주만 딱 놓고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전체 그 사주를 보면 전 가족들의 그것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자기 이 딸의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형제는 어떻고 막 그런 걸 묻더라고. 근데 그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요 딸이 아버지의 인연이냐 어머니의 인연이냐 또는 조상의 인연이냐 아니면 개별적 존재로 갔다 왔느냐 필자같이 무인수의 무식장의 개별적 존재로 이렇게 온 사람도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연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러한 사주도 있게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주를 갖다 보고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지.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 처음에 봤었던 요 갑자 일주가 무식상이죠. 자기 자식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딸은 낳거든.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딸의 팔자에서 자기 부모를 갖다 확인을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딸의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개미년 임수월. 우리 번님들이 인연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을 텐데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필자의 말만 들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올려놓은 이러한 명식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놨다 그래요. 즉 어떠한 인연법이 여기에서 다 숨겨져 있다. 부부가 되는 인연, 자식이 되는 인연, 모든 인연법이 여기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필자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개유일주가 무엇에 태어났다. 7월 개수가 오로지 아까 얘기를 하나를 했었죠. 진술충미월에 술미월에는 간목이 반드시 하나 투출하고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축월에는 간목이 한 글자가 있고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이 사주에서 수월에 태어난 개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개수가 한 글자 있고 간목이 있으라 그랬죠. 근데 간목이 없는 사주죠. 급신이시라 그래요. 신강 신약을 떠나서 그것이 조건이 지어진다 그래요. 그 부분이 자연에서 그 조건이. 그런데 어찌 할 수 없이 요 미토, 술토, 오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양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음기는 허약하다. 그래서 유금인수를 용신으로 삼는데 일지효신인 유금이 여기에서는 그래도 비겁들이 많다 그래요. 이임수, 계수 또 다른.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수나 자수가 있어야 되는데 해수, 자수가 없고 그 대신에 이임수, 계수가 있으니까 형제들이 한데 모여서 이 유금을 의지하는 그러한 격이다. 사주 격으로 따지면은 요 이임계수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것 같지만 술, 미, 오, 무토가 있기 때문에
신약한 상태이다. 그래서 신약 용인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요 무토가 지금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관격이다. 계수의 정관생 신약 용인이다. 그러면은 관인상생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 그래요. 자,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딸의 사주에서 아버지가 고아인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딸의 사주에서 아버지가 고아이고 부모가 혹 헤어지는 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엄마 사주에 경금 남편이 둘이며 자진압을 2번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식의 사주에서 아버지가 둘인지 고아인지 엄마가 둘인지 등이 확실하다면 부모의 이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자자 유금이 모친이 확실하고 부추는 술중 정화이지만 오화가 정화를 대표하므로 오중 정화가 부친이다. 그런데 이임술과 정임합의 암합과 오술합을 하고 있으며 부친의 생식기인 무토와 연주개미가 천합지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헤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아버지는 이 오화인데 아버지 오화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오중정화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인데 오중정화의 생식기 이 부분은 무토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로 나타나서 나의 어머니인 육신, 나의 육신인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래서 무게합을 이렇게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요 무토는 오술합을 한 번 하고 오미합을 또 한 번 하면서 요 술토는 임수가 데리고 왔죠. 일간외의. 또 미토는 무게합과 천합지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현재 나와 나의 모친줄 이 부분을 거역하고 나의 아버지로 온 요 오와 오중정화와 요 무오 이 부분이 오술합을 하고 여기에서 그 수토는 임수가 데려왔다. 그러면 임수가 이렇게 해서 있고 그리고 요 오중정화 임수와 합을 하고 있죠. 또 여기서. 그 다음에 미토는 개미가 데리고 왔고 오미 합을 하고 무개 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것은 바람나서 간다. 이거 갈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 그 이 사주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버렸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딸 자식들의 사주에서 부모를 찾아서 그것을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딸을 하나를 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사주도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꼭 그렇게 봐야 되냐. 실력이 없는 것 아니냐.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저 새끼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벌어 처먹으려고 엉뚱하게 지금 현재 부모 사주까지도 보게 만드는 거다. 이게 실제예요, 이것이.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얼마 입금시키면 돼요, 무엇이 어쩌요, 저쩌요, 내지는 등등등등. 연락 딱 끊어버려요, 나는. 그 다음에는 전화 안 받아요. 이 자존심 하나로 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필자가 비급이 4개라서. 비급이 4개 신약이면서 비급이 그래도 4개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요. 죽었으면 죽었지 난 싫은 것은 못해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 부부가 헤어지도록 폐제를 시키고 머나먼 타국 땅으로 도피하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몸을 형성시켰다. 부친의 모친은 미중을목으로 술미에 임묘하였고 또한 무투간으로 고아인 것이다. 이 사주가 묘하여 용신은 유금이지만 비급에서는 쟁제쟁관을 하는 격으로 해수대운 양호해야 하지만 세년에서 개사가보 을미로 진행하면서 비운 세년으로 장애가 많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무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사주의 부모는 허약함을 상징한다. 자, 이 사람의 아들 사주에서 또 한 번 그 남편의 신상 이변수를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살펴보자고요. 이모년 을사월 신묘일주가 을미시에 태어났다. 중국편 저기를 할 때는
글씨 쓰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래도 글씨가 조금은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 타블렛 글씨 쓰는 게 이게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찌 되었건 사오미 방국을 이루는 상태의 내 일지가 신묘일주로서 기신이 되었는데 두 개의 을목이 투관이 되어서 기신이 되니 이건 제다신약, 관다신약에서 오로지 용신은 이 임수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오미 방국을 이룬 상태 속에서 이 미토는 조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금을 생하지를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수가 용신이 돼야 되는데 임수가 임오로 와가지고 완전히 다 증발해버려서 껍딱뿐이 안 남았다. 모양만 임수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형제도 없고 모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상당히 아주 불미한 사주에 해당이 된다. 특히 신금은 윤습해야 하는데 신금이 이렇게 해서 건조해버리면 자기 생명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문제는 신묘가 묘목 절지에 앉아서 이 기신이 되는데 두 개의 을목이 일제에서 투관이 됐다는 거. 참 그게 답답한 거다 이게. 그래서 아들의 사주에서는 어떠한 구성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실 음어 사주로 조토 생금 불가이고 임수는 화기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매우 탁한 객이다. 당주는 부친의 육신인 사중병화와 합을 하니 부친의 유전 인자로 태어났다. 미토가 인수를 대표하므로 미중 기토 친모는 을목 부친을 도울 수가 없으나 오중 기토는 임오로 와서 임수로 을목 부친을 생할 수 있으니 서방의 임수를 찾아 떠나는 형상이다. 내 아버지가 여기에서는 내 아버지가 을목이 지금 현재 두 개가 나왔죠 이게. 내 일지 묘목에서 두 개의 을목이 지금 현재 투출이 되어서 나오고 아버지는 월주 을사로 와서 사중병화와 신금이 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신미로 왔지만 아버지의 인연줄이 더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러한 상태 속에서 말만 못 치는 미토에서 인수다. 일지효신은 아니고 시지효신으로 와서 이 미토가 신금을 생할 것 같지만 전혀 생해주지를 못하고 있다. 오로지 이 을목은 사오미 방국을 이룬 상태 속에서 이 아버지는 자기가 완전히 불에 타버려서 바다 목군이 돼버리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수를 찾아서 떠나게 된다 그래요. 근데 임수까지 여기서는 완전히 증발이 돼버렸죠 지금 현재. 미토가 인수를 대표하므로 미중기토 친모는 을목부친을 도울 수가 없으나 오중기토는 임오로 와서 임수로 을목부친을 생할 수 있으니 서방의 임수를 찾아 떠나는 형상의 아버지이다. 미중기토 모친은 묘미합에 두 개의 을목이 있고 해수를 불러 해중간목에 합을 하고 있으니 숨겨놓은 남자가 있는 형상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내 어머니 이중기토는 묘미 합을 하면서 해수를 불러와가지고 해중간목을 여기서 숨겨놓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반드시 여기서는 재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숨겨져 있는 것을 안 보고 봤을 때 요 미토에서 어머니 육신인 이 미토에서 을목이 두 개가 투관이 되니 만나야 할 남자가 둘이다. 또는 세 가지도 된다. 요 묘 중에 을목이 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어찌 됐건 어머니도 재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갖다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건조함이 지나쳐 목분 화열에 임수는 증발되었고 목기의 설기로 극절되어 있으므로 당주에 친할머니가 없는 형국이다. 내 아버지 이 을목이 임수가 증발되어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모친이 없는 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 사주 내 아버지인 여기 남편 요 부분이 오화는 지금 현재 식상이 없죠. 자기 오중정화 모친. 그러니까 오중정화의 모친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자기 혼자 지금 외톨이로 지금 와 있죠. 이 부분이. 그리고 요 사주에서도 지금 이 사주에서도 내 아버지 이 을목이
임수가 있는데 완전히 증발이 돼 갖고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친이 없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아인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건조함이 이것은 붙인 을목은 묘목의 통분초이고 묘미합으로 미토 양지에서 양자간 형상이다. 이 또한 을목이 미토가 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의 양자간 형상이다. 또한 남방운이므로 을목부친의 입장에서는 물을 찾아 서양으로 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주는 인연의 굴로 속에 유전 법칙으로 작용하며 부모 사이가 다정하기는 하지만 헤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만약 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이 되어서 아마 불법 체류자로 자칫 구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번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연법을 알고서 요 사주들을 모든 것을 갖다 이걸 알고 그런다면 더더욱 많은 공부가 될 텐데 조금은 그것이 아쉽고 책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씹어먹어라. 글씨 한자 한자. 그러면서 필자가 하는 말들을 다시 여러 번 듣게 되면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